자, 우리가 아마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그죠?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식물 분류 단원까지를 끝냈던 것 같아요. 식물의 분류 단원까지를. 아직 뭐 괜찮습니까? 수업 들어가도 되나요? 네네네, 되나요? 그리고 미리 공지된 것처럼 생명은 이제 이게 끝나면 진짜 우리 22 개정교육과정 자이스토리, 그죠? 여러분 이제 책을 구입하시면 고2 생명과학 뒤에 원자가 안 붙어져 있어야 돼. 주의하셔야 돼. 왜냐면 이제 지금 고3들 교육과정하고 현재 고2들 교육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2들 수능 논술서를 살 거야. 그래서 아마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줄게요. 2026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예, 고2 생명과학 뒤에 원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스어가 안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으면 고3용 거야. 붙어 있으면 원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써져 있고, 자, 이 스토리 거를 구입하셔서 다음 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가 주 2회 들어갑니다. 드디어 주 2회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주 2회로. 그래서 8시 30분 저녁 시간대 10시로 들어갈 거이다 보니 논술반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로 고생 좀 합시다. 1월 하고 또 이제 상황 흐름 봐서 좀 더 3월에는 좀 더 하나를 더 들어가거나 그때쯤에 문제집이 좀 더 나올 거니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게 있겠죠. 왜냐면 이게 수능을 봤던 과목이기 때문에 워낙 수능 특강 교재랑 수능 완성 교재랑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매일 주마다 한 번씩은 거의 시험 본다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오시면 좀 더 낫겠다 라고 미리 선언드려 봅니다. 그러면 동물 분류를 한번 좀 가볼게요. 교재는 여러분 그 18강, 하필 또 18강이네요. 식물 분류는 지난번에 한번 좀 돌렸어요. 그래서 식물 분류 부분은 문제도 좀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동물 분류 부분이라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서 한 30여 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정강 파티 혹시 밥 먹고 왔죠? 아니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 나도 지금 밥을 못 먹었거든. 아까 6시부터 갑자기 저기 멀리서 금남로? 그쪽에서 여기로 상담 오시겠대. 그래서 아니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아니 여기까지? 그렇게나 먼데? 근데 굳이 오시겠다는 거야. 내용 상담을 멀리 오시니까 아 네 일단 저녁 시간이긴 한데 네 급하신 것 같으니까 1시간을 도착해서 제가 상담을 좀 거의 저희 전남고 친구인데 좀 메디컬 쪽 생각하나 봐. 내신은 좀 상위 한 2% 이내에 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물생활을 공부를 안 했디야. 그래서 걱정이 되셔서 상담을 좀 길게 받고 가셨는데 그래서 저도 밥을 못 먹었거든요. 어때? 불고기 피자. 진짜요? 나쁘지 않지 않냐? 나 지금 배고파 혹시. 좀 좋아요. 좋냐? 너는 괜찮냐? 멋있겠냐? 해피합니다. 저도 좀 깔끔하게 일단 수업을 하고 해피하게 우리 정강 파티 겸 간단하게 한번 질러봅시다. 어차피 오늘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쉽게 안 돼. 시키면 안 돼. 시키면 좀 그래도 한 30분 걸리니까 일단 끝내고 시킵시다. 끝내고 금방 개념을 끝내고 시키도록 할게요. 먼저 시켜놓을까? 지금 먼저 시켜놓을까? 원해요? 아니 좋습니다. 먼저 시키는 거 원해요? 예. 아 그래요? 이 코스는 또 생각을 못했는데 아 그래 일단 시켜놔볼게. 왜냐면 20분은 걸려. 배달이 되는 대로 시킬까? 난 귀찮은데 너무 추운데. 아무나 시키면. 일단 시켜놓고 하자. 잠깐. 자 일단 동물 분류에서 나옵니다. 동물의 분류. 이제 여러분이 식물의 분류를 공부해봤잖아. 그래서 이제 식물 분류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얘네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다 연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씨방이 있는 식물인지 씨방이 없는 식물인지 그다음에 뭐 이제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는지 안 발달되어 있는지로 뭐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로 이렇게 막 나눠갔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동물도 하나하나의 동물을 다 관찰해봤더니 각각의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 있어서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기준에 의해 있다 없다 또는 뭐 2배합성이다 3배합성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들로 큰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나눴냐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그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일단 이 아이가 그게 이제 기억하나 나날이 뭐죠? 주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 단계가 이제 나날이죠. 초기 체세포 분열
이게 나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복제돼서 두 개의 세포로 그죠? 복제돼서 4개 세포, 2세포기, 뭐 4세포기 막 이렇게 빠른 체세포 분열을 막 반복을 계속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진행하다가 이제 막 상쇄기, 포배기, 낭배기 기억은 안 나겠지만 배웠어. 포배기는 기억할까? 5분의 7일쯤에 엄마의 작은벽 안에 착상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으로도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것까지에 대한 내용 요소도 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진행하다 보면 충분히 성체가 됐을 때 얘네들이 이제 좌우로 배칭성을 보이는 동물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얘네들이 입체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이배로 그러니까 좌우로만 배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또는 뭐 이렇게로도 나눴을 때 어딜 가나 다 대칭이 되는 형태의 동물도 있고 돼요? 그래서 대칭성의 여부로 분류 기준을 첫 번째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칭성의 여부. 그래서 첫 번째는 몸의 대칭성에 따라서 동물을 분류해 보다 보면 무대칭성 몸의 대칭성에 따라 동물을 분류해 볼게. 분류 몸의 대칭성에 따라서. 그래서 대칭성에 따라 분류하다 보면 무대칭성, 그 다음에 무대칭성, 방사대칭성, 좌우대칭 동물성으로 나뉘어집니다. 무대칭성, 그다음 방사대칭성. 좀 발달 단계로 봤을 때 무대칭성보다는 방사대칭성이 우리 척삭동물문 쪽에 조금 더 가깝고요. 방사대칭성보다는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는 동물들이 조금 더 척삭동물에 조금 더 진화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아주 많은 동물의 멘트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냥 뭐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의 세계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넓은 세계관의 동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동물로만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여러 종류들 중에 자, 척삭동물문이 있어. 자, 문은 여기 종속, 가목, 강, 문, 개 기억난다요? 분류의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종속, 가목, 강목개. 종이 가장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거고, 과목, 강문, 개로 나눠져서 동물계, 뭐 식물계, 뭐 이렇게 뭐 균계로 나눠졌잖아. 그래서 같은 동물계 안에 어떠한 도입 특성을 가지냐 마냐에 따라서 문으로 나눠지겠지. 그지? 그래서 동물인데 어떤 문으로 나눠지면 척추가 있냐, 척삭이 있냐, 척삭이 없냐로 나눠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류, 양서류, 혹시 여러분이 힘들어할까봐 한번 잡아주는 거. 어류, 양서류, 도룡뇽, 개구리, 맹꽁이 이런 게 양서류야. 어류,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조류, 포유류 까지들이 가장 큰 틀에서 주변에 많이 보이는 동물들이야. 척삭동물문에 속한 동물들. 근데 여러분 곤충이요? 걔네도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왜 광합성 안 하고? 그죠? 근데 뼈는 없어요. 우리가 척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약간 우리가 척추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 이전의 형태의 척삭이야. 그러니까 척삭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꼴 척추라고 생각해도 돼요. 뼈, 어디 등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척삭을 가지고 있는 문에 속하는 얘네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로 얘기하는 몸의 대칭성에 따라서 분류할 때 들어보는 여러 동물들이 있을 거야. 자, 지금 여러분에게 폭격을 가해볼게. 해면동물, 급피동물, 편형동물, 환형동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그치? 동물은 동물이야.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어류, 양서류하고 다른 조류, 곤충이나 아니면 성게나 이런 종류들을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야. 그런 얘네들은 다 뭐가 없어? 척삭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요 위에 언급될 나머지 지금부터 언급될 얘네들 다 무척삭 동물문이야. 척삭이 있냐 없냐를 먼저 나눴어. 우리 쟤랑 상관없이 피자 오기 전까지 계속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척삭 동물문이냐
무척삭 동물 문이야. 척삭이 척추냐 척추라고 비슷하게 생각해도 돼. 됐죠? 되겠어요? 오케이. 척삭 동물문, 무척삭 동물문.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이 무척삭 동물문에 속한 얘네들 중에 그런 동물들을 몸의 대칭성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대칭성이 없는 동물들에 해당하는 분류가 누구냐? 해면동물이야. 해면동물.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있어요. 해면동물. 선생님 해면동물 나 지금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이 뭐 스킨스쿠버를 해본 적도 별로 없을 거고 물속에 들어가본 적도 별로 없을 거다 보니까 많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가장 오래전 해저에서부터 많이 방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왜 해면이냐면 스펀지처럼 뭔가 말캉말캉하다 딱딱한 부분도 없고 뭔가 힘을 줬을 때 눌러지는 형태로 엉성한 공기층처럼 세포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모여있지 않은 형태다라고 하여 해면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면 동물군에 속한 애가 누가 있냐? 여러분 책 거기 181쪽 한번 보시면 거기 181쪽에 한번 컬러를 보고 계실까요? 항아리 해면, 뭐 보리 해면 그죠? 나도 본 적은 없어. 물속에 많이 있어. 말미잘 친구뻘이야. 근데 말미잘하고는 과가 완전 달라. 말미잘은 해면 동물에 속하진 않아요. 보리 해면, 뭐 항아리 해면 이런 형태. 해면 동물에 속해. 근데 걔네들은 대칭이 없대. 무대칭성이야. 되겠어? 오케이? 무대칭성 대칭이 없고요. 그러고 조금씩 더 진화해가는 형태로 방사 대칭형은 이제 어떤 형태를 봤을 때 이렇게도 대칭이 되고 몸의 이제 좌우로만 대칭인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보더라도 다 대칭이 되는 형태들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든 아니면 여기서 보든 45도 각도로 보든 뭐 60도 각도로 내려서 보든 위아래가 다 나뉘어져 있는 형태처럼 보이는 동물 형태가 방사대칭형이라고. 그런 애들 중에 척추가 없는 얘네들 중에서 방사대칭형에 속하는 동물 누가 있냐? 자포동물 있어요. 선생님 자포동물은 뭐예요? 예전에 자포동물을 강장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강장동물. 지금도 어떤 책은 자포동물을 강장동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혹시 히드라 알아? 그 게임 아이템에서 나오는 게임 아이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6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야. ip하고 항문이 똑같아. 주변에 물속에 돌아다니는 부유물에 해당하는 일을 먹고 뱉고 먹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흡수를 하고 입과 항문이 동시에 역할하는 거니까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는 거야. 우리 동물들, 우리 척수동물, 척착동물들은 얘는 이제 조금 더 진화된 형태여서 입과 항문이 분리가 되었잖아. 관통되어 있는 형태의 소화계를 갖고 있잖아. 근데 진화가 좀 덜 돼서 발생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걔들을 평가할 때는 좀 덜 발생됐다고 표현하는 거지. 분리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입과 항문을 공통으로 쓰다 보니 촉수 6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고 뭔가 유기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소화 흡수되지 않은 걸 택 뱉어낸 형태야. 입과 항문이 동시에 쓰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종류들에 해당하는 게 히드라, 말미잘, 거기 3개 나와있죠. 히드라나 또는 말미잘 같은 아이들, 그 다음에 옆에 해파리 같은 아이들, 산호 동물이죠. 산호, 히드라, 말미잘. 산호를 식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산호 식물 아니에요. 산호나 말미잘이나 해파리, 히드라들이 있습니다. 방사대칭이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로부터 그 다음 얘네들, 자, 편형, 선형, 연체, 환형, 선형, 절지, 극피, 척삭동물, 문에 속하는 모든 동물들은 싹 다 좌우대칭형 동물이에요. 몸의 좌우가, 그지? 입체적으로 좌우로 대칭이 된 형태, 접혀지는 형태들로 보이는 구조들아. 그래서 각각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편형동물, 연체동물 일단 써볼게요. 써본 이유가 있으니까. 환형동물, 선형동물, 환형, 선형, 절지급피, 척삭, 절지급피. 그리고 우리랑 제일 가까운 어류나 양서류나 파충류 뿔을 갖고 있는 여기가 척삭.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편형부터 연체, 환형, 절지 얘네까지는 다 뭐야? 좌우대칭이야. 그죠? 그다음 너는 자포동물은 방사대칭, 그다음에 우대칭.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누구
동물구가 이런 얘에 속하는지 좀 알아두시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편형이 있는데 편형동물은 그 편형동물의 플라나리 알아요? 혹시? 여러분 어릴 때 플라나리하고 실험을 많이 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 들어는 봐본 적 있냐? 요즘은 다 영상 세대니까 유튜브에 가서 봐보시면 플라나리아라고 해서 플라나리아 재생하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좌우로. 그러면 얘가 재생돼요. 반을 자르면 옆이 재생됩니다. 오케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편형동물이고 연체동물 우리 주변에 많이 먹기도 합니다. 뭐요? 문어, 그죠? 다슬기, 그죠? 문어나 다슬기. 그 다음 한형동물은 동그란 형태의 원형의 원통 모양을 계속 반복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지렁이. 선형은 촌충 같은 것들이 선형동물인데 촌충은 키우면 안 되니까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건 유전을 연구하는 재료로도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많이 언급될 수 있으니까 너는 선형동물이구나. 마치 화살촉과 같은 선형 모습을 갖고 있다. 환형은 동글동글한 환 모양이 마디처럼 반복되어 있고 환형하고 선형은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절제동물문에 속하는 것들 이제 곤충들 있겠죠. 여러 잠자리나 곤충들. 그다음 극피동물이 우리 척삭동물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진화적으로는 극피동물이. 그래서 누가 있냐? 극피에는 성게. 여러 종류의 성게가 있겠죠. 근데 거기 성게들 중에 뭐 둥근 성게, 그다음에 빨간 불가사리 있죠? 불가사리 이런 것들이 극피동물들. 그다음 척삭동물 아까 얘기했던 참 양파가 조폭이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그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일단 몸의 대칭성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해변에서부터 방사 좌우대칭들이 대부분 우리랑 진화적 거리가 가까운 형태로 우리는 좌우대칭 형성 특성을 갖고 있더라. 두 번째. 자, 관찰해봤더니 또 어떤 두 번째 특성으로 동물들을 분류를 해볼 수 있냐면 초기 발생 과정에서 낭대가 되는 구멍이 있는데 원구가 입이 되는 성구동물이 있고 원구가 항문이 되는 후구 동물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또 배엽 형성에 따라서 달라. 두 번째 여기다 좀 써볼게. 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이제 막 처음 배우는 개념일 것 같으니까 겁나 뒤지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럴 수 있어.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자, 일단 볼게요. 초기 발생 과정에 따라 이 초기 발생 과정에 따른 부류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배엽을 아예 안 갖고 있냐? 무배엽성이냐? 이배엽성이냐? 삼배엽성이냐? 무배엽성이냐? 이배엽성이냐? 숫자 이거 쓸게. 3배엽성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배엽은 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세 개의 배엽입니다.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그죠? 그래서 외배엽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 할 수 있어. 내배엽, 중배엽 이렇게. 그리고 이배엽성 당연히 외배엽하고 내배엽밖에 없어. 외내. 느낌상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진화가 조금 더 되는 거고 덜 되는 형태가 되겠지. 그치? 무배엽성 동물, 그러니까 초기 발생이니까 막 세포가 여러 개도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배엽들을 굳이 나눴다라고 하면 다세포성으로 엄청 조직이나 기관으로 많이 분화된 형태의 어떤 전체 개체를 이루는 형태들일 건데 그러지 못한 간단한 구조도 이제 무배엽성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무배엽성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이 해면 동물이 무배엽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다 써볼게요. 너는 무배엽성. 그러니까 굳이 아주 많이 동물 이렇게 나날의 단계에서 2세포, 2세포,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 세포기를 막 많이 반복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가면서 다세포성이 되어가지고 배엽을 막 굳이 나누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인데 그러지 못하고 몇 개의 세포들 덩어리만 모여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게 해면동물인 거야. 그래서 무배엽성인 거야. 되겠어? 오케이? 2세포기, 4세포기들의 뭐 16세포들의 일부들이나 뭉쳐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배엽성은 외배엽과 내배엽을 형성한 형태인데 근데 여러분 체크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저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언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
지금 언제 난화를 해. 추정원의 초기 체세포 분열 난화를 해. 한 개 세포가 두 개 세포로 이 세포기, 한 개가 네 개로 막 이렇게 세포 분열을 했죠. 빠른 초기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러다가 5 내지 7일쯤이 되면 어떤 모습이 돼? 포배기. 그지? 포배기 이선이 상실배야. 상실배. 뽕나무 열매처럼 생겼어. 뽕나무 열매처럼. 네, 뽕나무 열매처럼 생겨서 막 이렇게 딸세포 할구들이 겁나 뒤지게 많아져서 엄청나게 막 오돌토돌한 모습을 갖는 거야. 이 다 모든 딸세포들이. 그게 상실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 안쪽은 텅 비고 이 텅 빈 액체를 나날강이라고 할 거야. 텅 비게 되고 바깥쪽으로 이 많은 딸세포들이 배치가 돼요. 더 크기가 작아진 딸세포들이. 안쪽은 텅 비고 얘가 나날강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얘가 양수가 되는 성분이야. 애기를 보호하는 그 액체 성분 나날강이. 그리고 이 바깥쪽에 이렇게 막 세포들이 막 배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의 일부가 융합되면서 엄마랑 태반을 만들었었잖아. 기억나죠? 태반 탯줄을 만드는 구조니까 여기가 포백이면 그러면서 더 뭘 많이 해? 막 체세포 분열 더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 일부가 내부가 함입되어 들어가. 함몰되어 들어가면서 뭔가를 만들어요. 뭐지? 와버렸나? 와버렸네. 잠깐만요. 낭배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낭배기 하고 외벽 특성 나눌게요. 성분 나눌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모습까지가 이제 낭배기인데, 낭배기 때 중배엽이 여기 생기냐 아니면 여기 위쪽에 생기냐에 따라서 또 성구동물, 후구동물로 나눠지는 거야. To be continue. 자, 반복합시다. 조감을 해야 되는데, 아니 30분 이전에 돼버렸다. 밥 먹고 간단히 얘기하면 되는데 먹자. 그리하여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초기 발생 과정에 따른 분류는 다시 오셔야 돼요. 하치킨이 지금 하나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거 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끝내야 돼요. 그래서 배엽 형성 여부에 따라서 동물을 분류해보면 배엽이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상세기, 포배기, 낭배기로 계속 체세포를 더 만들면서 발생을 해가는데 나날의 과정에서 그런데 약간 구획을 나누는 거야. 뭐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 큰 그림으로 이쪽은 교무실 놔둬야지, 이쪽은 강의실 놔둬야지, 이쪽은 입구 쪽이지 이렇게 구획을 한 것처럼 외배엽이냐, 내배엽이냐, 중배엽이냐 구획을 큰 틀로 나누면서 디테일하게 뭔가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가는 동물의 모습인데 당연히 배엽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진짜 심플해서 뭔가 세포 구조가 조직이나 기관처럼 더 분류될 만큼 디테일하지 않은 조금 원시 형태의 동물 구조겠지. 그리고 배엽이 2개밖에 없다는 것도 배엽 3개로 디테일하게 나눠진 것보다는 조금 더 진화되지 않은? 여기가 좀 더 많이 진화돼. 되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외배엽은 이 바깥쪽 겉피들이 외배엽이 되는 거고요. 바깥쪽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 피부나 우리 뭐 바깥쪽 부분 입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형태가 되겠죠? 이쪽 부분이 거의 외배엽 부분 측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배엽이 조금 더 안쪽에 해당하는 구조들이 내배엽이 되는 거야. 이쪽 안쪽이 이렇게가 내배엽 부분인 거야. 그리고 어떤 동물은 원구나 성구동물이냐 후구동물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서 막 계속 막 체세포분을 막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딱 떨어져 들어가면서 체세포분을 하다 보면 어떠한 형태의 동물들은 이 가운데 부분의 세포 덩어리가 떨어져서 얘네들이 중배엽이 돼. 또는 어떤 아이들은 이게 관통이 되면서 이 부분이 중배엽이 되기도 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중배엽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선구동물과 후구동물로 나뉘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 그림이 여러분 책에 있어. 어디냐? 자, 일단 맨 위에 표에 보면 무배엽성 동물, 배엽을 형성하지 않아. 2배엽성 동물, 배엽 2개, 외배엽과 내배엽을 형성한대. 3배엽성 동물이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을 형성하는데 3배엽성 동물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 표에 보면 3배엽성 동물들 중에서 원구가 입이 되는 성구동물이 있고 원구가 항문이 되는 후구동물이 있대요. 즉 거기에 그림에 보면 이미 뭐가 있어? 중배엽이 있어. 둘 다 그림에 중배엽이 있잖아. 지금 칼라로 책을 안 갖고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책이 칼라였었으면 구분하기 딱 좋았을 건데 이쪽 부분의 세포 덩어리를 우리가 중배엽이라고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원구동물이다, 후구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성구동물이다, 후구동물이다라고 얘기하려면 기본 이 동물의 틀은 3배합성 동물이어야 되고 3배합성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대체적으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 어떠한 여러분의 동물의 기관 개들을 만드냐면 오른쪽 옆에 측면에 나와서 배엽의 종류에 외배엽은 피부나 감각기관이나 신경계와 같은 겉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외배엽 세포 덩어리들이야. 외배엽이라고 하는 세포 덩어리들이 계속 발생을 막 하다가 어떤 동물들의 겉에 부분에 해당하는 그죠? 피부나 그죠? 신경계 를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외배엽성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보다 더 안쪽에 내배엽성에 해당하는 그 세포 덩어리들은 더 안쪽 내부 내장기관에 해당하는 소화계나 호흡계를 만드는 부분들인 거고 됐죠? 그리고 그 내배엽에서 떨어져 나간 중배엽이 이쪽 포지션에 있는 동물도 있고 여기 이쪽 포지션에 존재하는 중배엽이 여기 포지션에 존재하는 후구 동물들도 있어. 돼요? 근데 이런 중배엽, 즉 이배엽, 그러니까 중배엽이란다. 네, 그러니까 이배엽이 아니라 중배엽, 외배엽, 내배엽이 있고 중배엽이라고 하는 그 세포 덩어리들이 주로 뭘 만드냐면 순환계나 생식계나 근육이나 뼈들을 만든다. 그죠? 중배엽에 해당하는 것들은 순환계나 생식계나 뼈, 근육들을 만드는 세포들의 모임들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세포 분열 해가지고 결국 어떤 동물은 저런 형태로 순환계들이나 어떤 동물에서는 생식계나 뼈나 근육으로 그죠? 어떤 동물들은 이런 중배엽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주로 얘네들을 만든다. 되겠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크게 외배엽과 내배엽과 중배엽은 주로 어떠한 장기들을 만드는지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던 여러 동물의 구성들 중에서 어떤 큰 틀에서 진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형태로 봤을 때 자, 위에 맨 해면 동물은 무배엽성이야. 배엽이 없다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배엽이나 그 다음에 3배엽성인데 누구가 방사대칭형에 해당하는 자포동물이 이배엽성이야. 그러니까 외배엽하고 내배엽밖에 없어. 됐죠? 그리고 나머지 편형에서부터 척삭동물까지는 다 3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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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엽. 되겠어요? 오케이? 네, 3배엽성이나 3배엽성. 앞에 3자만 쓸게. 3배엽성 동물들. 외배엽도 있고, 내배엽도 있고, 중배엽도 있고.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구조들이 편형, 좌우대칭성에 해당하는 편형동물에서부터 척삭동물문에 속하는 형태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또한 좌우대칭형이면서 척삭이니까 우리. 그죠? 우리 또한 좌우대칭형이면서 뭐에 속하더라? 3배엽성이더라. 우리의 3배엽에 해당하는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은 특히나 중배엽은 어떤 걸 만들더라? 순환계. 중배엽이 여기 이제 낭배기 이후에 이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죠? 그래서 주로 중배엽들이 순환계나 생식계나 뼈나 근육들을 만들더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포인트로 하나 더 추가로 알고 가면 좋을 게 거기 이제 180쪽에 보면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선구동물과 후구. 원구가 있어. 원구는 포배기에서 낭배기로 될 때 이게 내부가 함몰되어서 들어가면서 뭔가를 만들잖아. 함입되어 들어가는 지점. 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더 뚫고 들어가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가는 여기 이 구멍난 부분 있죠? 여기를 원구라고 해. 원시 입이 될 부분이라고 해서 원구라고 해요. 여기가 원구야. 원구. 그리고 이 전체 그림은 지금 낭배기 모습이고. 돼요? 원구. 되죠? 오케이? 자, 근데 원구인데 우리가 선구동물 있고 후구동물 있어. 선구와 후구. 뒤후. 자, 그럼 느낌상 선구, 후구 중에 누가 조금 더 진화된 구조일 것 같아? 뭔가 선구자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선구가 진화된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후구가. 오케이? 후구 동물이 진화된 형태 구조. 우리도 후구 동물입니다. 자, 원구가 항문이 되는 거야. 즉, 원구가 항문이 되고 원구가 입이 되는 게
선구동물이야. 즉 원구가 있고 이런 형태를 만드는데 선구동물들은 여기 이 구조의 중배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구가 되면서 뚫고 들어가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드는데 이 세포의 일부가 중배엽을 만들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형태야. 순환계나 생식계나 이런 거 중배엽 구조를 만들어. 그리고 관통된 뭔가는 없어. 관통되어서 얘를 입체적으로 뚫고 가서 관통을 시켜가지고 이런 구조가 없어. 그러니까 원구가 입이 되는 형태니까 필요한 걸 먹고 뱉어내고 필요한 걸 먹고 흡수되고 뱉어내고 하는 이런 간단한 구조일 거야. 소화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관통된 우리처럼 뭔가 좀 더 뻥 뚫려서 여기는 입으로 하고 버릴 건 항문으로 버려내고 이런 구조가 아니야. 그런데 후구동물은 원구가 있었고 입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만들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우고 후구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게. 후구동물들은 이렇게 낭배기를 만들면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항문리에 들어가다가 오케이? 이렇게 원구를 만들었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방사대칭형처럼 이렇게를 만들어. 오케이? 그러면서 얘가 이제 중배엽 부분이 되는 거야. 이 세포들의 일부가 중배엽 부분들이 되고 여기 일부가 중배엽 부분이 되면서 뭔가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다가 얘가 관통되면서 뒤쪽이 뭔가 입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기는 항문의 역할을 하는 거야. 뚫린 형태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미지로 뭔가를 막 한다면 이런 식으로 뚫려져 있는 형태. 그래서 얘는 입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항문이 되는 거지. 입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는 항문이 되는 거지. 여기가 입이 되는 거고 여기가 항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뚫려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에는 거기 그림상에서 안 뚫려 있어. 근데 이게 더 발달되어 가다 보면 이렇게 뚫려져 있는 개방 혈관계가 될 거라고. 이제 그 다음 넥스트의 상황에서. 그래야 이 그림을 그려 넣어줘야 너네가 왜 여기가 항문이 되고 뭐 이렇게 된대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 다음 과정에서는 그렇게 보인다고. 됐죠? 그래서 중배엽 부분이 가운데 약간 뭐 마치 핀처럼 이렇게 중배엽 위치 포지션이 있고요. 여기가 중배엽이고요. 누구는 후구동물은 중배엽이 여기 있어. 중배엽. 이쪽 여기야.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중배엽이야. 여기. 그죠? 중배엽이 있고, 그죠? 처음에 원구였던 이 부분이 여기가 지금 원구였었는데 처음에 막 함몰되어 들어간 부분이 원구였던 부분들이 이렇게 출렁하는 형태로 돼가면서 나중에 이 원구 부분이 입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 항문이 된다고.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 보니까 관통되어 있는 형태처럼 여러분이 보기에는 관통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겠구나. 이게 아무튼 원구가 항문이 되는 동물이 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써져 있는 여러 가지 해면 동물에서부터 척삭 동물들까지들 중에서 누가 후구 동물이냐? 그죠? 어떤 동물들까지가 후구 동물인가라고 보면 그러면 오늘 진도는 다 끝나요. 자, 어떻게 되냐? 쭉 봤을 때 해면 동물에서부터 쭉 보면 누가 후구냐? 후루루루 봤을 때 여기는 어차피 배엽 자체가 없고 여기는 자부동물이면서 이 배엽 속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 중배엽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구냐 후구냐라고 언급하면 말이야 막걸리야? 안 되죠. 성구동물이다 후구동물이다 라고 말하려면 중배엽이 어디 쪽에 포지션이 있고 원구가 입이냐 원구가 나중에 항문이 되냐 이렇게 따져야 되니 3배엽성에서 골라야 되겠지. 성구냐 후구냐. 그러니까 3배엽성 안에서 선구나 후구가 있는 거고 그죠? 둘 중에 누가 더 진화된 구조다? 후구가 더 진화된 구조이다 보니 아래쪽에 있는데 후구동물은 어디서부터? 그 피에서부터 후구동물이야. 척삭까지. 나머지는 다 뭐야? 선구야. 원구가 뭐가 되는? 입이 되는. 그쵸? 여기는 후구야. 이 원구가 항문이 되는. 되겠니? 예. 완전 깔끔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동물의 분류를 끝내버렸어요. 선구 개념과 후구 개념, 그 다음에 2배엽성, 3배엽성. 3배엽성의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 동물들의 종류는 외워서 인식을 해두시면 돼요. 당연히 요 특징의 디테일에서 왜 얘네들한테는 자포동물한테는 성구 후구라는 명명을 안 하는 거지? 이건 이 근본이야. 당연히 성구 후구는 3배엽성일 때 중배엽의 위치 포지션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성구 후구는. 됐죠?
그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오른쪽 182쪽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종류를 한번 다시 매칭해서 외워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마저 기준으로 풀어보면 18가지 동물의 부유까지 완벽히 깔끔히 저는 끝냈다라고 봅니다.